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자리인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3040 목장의 신용선이라고 하고요. 혹시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따지면 창업만이 아니라 저는 많은 기업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길을 잃지 않게끔 멘토링하고 컨설팅하는 일이 제 본업이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이 일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슬라이드가 올라오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몇들이 보다 보니까 저저번 주에 카페에서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저희 아들의 선생님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오히려 거꾸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목사님한테 이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어떤 주제로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 저도 어찌 보면은 제도권 안에서 굳이 따지면 우리는 중학교가 끝나면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대학을 입학을 하고 대학에 계신 분들은 취업을 준비를 하고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제도권 안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권 안의 삶을 살면서 사실상 고민하지 않고 살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 인생에 변곡점이 한 번 생기는데 그게 결혼을 한 1년 후에 발생을 합니다. 저는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제가 잠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면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제주도의 바닷가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어 라는 거를 이루었던 게 제 31살 때 모습입니다. 그럼 그 31살 때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흐름일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야 뭐 할 말이 많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셔서 너무 궁금해서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지가 더 깊게 궁금하시다.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저는 많은 창업가와 소상공인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랑 함께 공부하고 준비를 한 친구들이 평균 1년에 한 3팀에서 4팀은 창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창업을 해서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 팀은 한 30팀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게 됐냐면요. 14년도부터였어요. 14년도까지는 삼성전자에서 그냥 멀쩡한 연구원으로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결혼은 했는데 잘 때 빼곤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네. 일주일 내도록 새벽 1시에 퇴근을 해서 6시 반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12시 1시에 퇴근을 해서 잠을 자고 이게 과연 내 인생이 맞나?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물음표에서 시작을 해서 14년도부터 쭉 지속적으로 엔잡러로서의 삶을 삽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공대생이에요. 공대생의 연구원으로 살다가 갑자기 엔잡러로 더 전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그 한 발짝을 걸어 나갈 때 저에게 주었던 네, 저에게 갑자기 왔던 건 이 물음표였어요. 과연 어떻게 살면 내가 나중에 어, 정말 눈 감아서 하나님에게 가는 그날 잘 살았다, 행복했다,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랑 같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몇 가지들을 놓고 보는데 참 감사한 거는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저희는 둘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그러니까 저녁은 적어도 둘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자연이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산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쭉 나란히 나열해 놓고 그 중에 우선순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죠. 다음. 그런데 아마 이런 장표를 어쩌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거 좋아해요. 안전한 지금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기본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새로운 도전을 못 하냐면 무섭거든요. 한 발짝 나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저거 하다가 실패하면 시간을 버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 다음에 학습된다라는 학습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지만 못 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자와 함께 다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다음 장. 네. 우선은 집을 짓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풍광 속에서 살면서 뭔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처음 진행한 게 제주도에서 하나의 독채 펜션을 운영을 했는데 그 독채 펜션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너무 뻔한 삶이 된 거예요. 한 3년쯤 되니 삶이 또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냥 손님을 맡고 청소를 하고 나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의 다음 점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과 함께 다음 갑자기 미국 여행을 좀 결정을 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궁금도 했고요. 미국 내가 살면서 보지 못했던 스케일의 자연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자극이 돼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아들이 16년도 9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 여행은 17년도 2월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아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많은 분들은 이때 저희한테 야, 애가 5개월짜리 애가 있는데 무슨 여행이야? 그것도 해외를. 하지만 지릅니다. 그래서 다음 데리고 여행을 해요. 이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다음 강제로 시야에 넣쳐 너는 미국을 갔다 왔어. 그래서 아이한테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갔다면 저희는 이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와 저는 우리가 1번이야. 우리 인생에 미안하지만 우리가 1번이고 그 다음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부모로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우리 안에 넣고 새로운 자극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더 즐겁게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무서운 한 발짝을 걸었죠. 다음. 그래서 얻어진 게 18년도에 아까 드림 스폰서라고 하는 창업자인 것 같아요. 이때 실리콘밸리의 그 스탠포드라든지 그때 당시에 또 구글이나 애플에서 일하던 지인들을 열심히 찾아서 혹은 없는 지인들을 나 한 번쯤 너희들의 삶을 보고 싶은데 라고 부탁을 해서 그 회사들에 들어가고 그들의 삶을 보다 보니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저걸 하다 보니까 저한테 부족한 게 해외에 무언가 연계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의 자금력만으로는 안 되겠다. 앞서 펜션을 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출을 해서 은행에서 조금 더 빌려서 어떠한 행위들을 조금씩 성장을 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얘는 나의 힘과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발견을 하고 열심히 이때 당시에 한 7개 국가의 바이어들을 제가 만납니다. 근데 있어서? 아니요.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녔던 거죠. 다음. 그렇게 해서 20년도에 다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가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 투자자들한테 어필도 하고요. 나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하는데 우리한테 투자를 좀 해보는 거 어때?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15년도부터 이 창업 쪽으로 들어와서 불과 5년밖에 안 있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때 이제 나란 사람이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게 뭐 한다고.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해봤다고. 그래서 스스로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해서 그 나름의 창업 쪽은 중기부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볼게 라고 해서 21년도에는 이 장관상을 하나 받아와요. 다음. 그리고 나서 내가 전문가란 걸 한번 증명해 볼게 라고 세종에 있는 기업들을 돕는 하나의 협회를 만들고 세팅을 합니다. 다음. 그리고 23년에는 나 소상공인 쪽에도 전문성이 있어. 그래서 전국에 방송이 나갔던 어떠한 사업의 이런 평가자로서 그들의 성장을 돕고 그들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람으로서 앉아보기도 하죠. 여기까지, 네, 다음. 그러다 보니 올해는 이런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소상공인 분들이나 창업자분들의 멘토에게 너의 노하우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강의를 하고 그분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커리어적, 그러니까 일로서의 흐름이었어요. 갑자기 쭉 저는 이렇게 1년 1년 살았는데요 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사실상 숨어 있는 것들은 동일한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재미를 쫓았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 나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일. 그렇게 해서 쫓다 보니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고 그런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는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줬던 달란트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본질을 깊게 바라보고 그 깊이 있는 본질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빠르게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능력은 이런 일만 해서 사용된 건 아니었고요. 다음. 어느 날 아들이 TV를 보면서 나도 저거 로봇 하고 싶어. 그래서 편의점에 있고 대형 할인마트에 있는 박스들 몇 개 가져와서 만듭니다. 너도 해봐. 다음. 그리고 어느 날은 수영장에 너무 가고 싶다는데 제가 수영을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함께 놀아줄 체력도 없고 능력도 없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네 거 만들어줄게. 한번 놀아봐. 라고 해서 수영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다음. 어느 날 갑자기 오로라 보고 싶대요. 그래, 보러 가자. 라고 해서 이루어주기도 했어요. 이런 한 발짝 한 발짝들이 되게 어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한 발짝을 가면 되게 무서운 공간이 있잖아요. 그 무서운 피어존이라고 하는 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5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두 번째, 긍정적으로 사고 이거는 되는 일이야,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바라는 길 속에서 쓰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음. 저에게는 어느 순간 다음 장부터 네, 어느 순간 이와 같이 피어존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많은 경로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경로들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 분들이 이 삶의 방향을 다 동일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알고리즘의 발달로 인해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은 걸 접한다라는 착각은 하지만 같은 방향의 동일한 정보만 접하고 있으시다고 느껴져요. 사실 옆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이 옆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 옆길을 갔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무언가가 뭔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길이 넘어갈 수 있는 길인지 끊어져 있는 길인지를 아무도 나에게 검증해 주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더 고민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뭔가
공동체 안에서 고민을 하시면 제가 걸어보니까요. 끊어져 있는 길은 없더라고요. 단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들이 쌓이면 또 그것들이 쌓인 대로 다른 나만의 캐릭터와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여기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